SK하이닉스 HBM3E 12단 공급 예정대로. 이거는 뭐 예정대로 가겠지. 이게 바뀔 일이 있겠어요? 엔비디아하고 지금 TSMC. 그 다음에 누구? SK하이닉스. 이렇게 이게 삼각편대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 말고 대적할 수 있는 게 AMD, 그 다음에 인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요게 1등주, 요게 2등주. 바뀌었어요. 삼성전자가 2등으로 내려왔어요. SK하이닉스가 이쪽이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TSMC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HBM3E 이거는 이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내년엔 CXL도 성과 낸다. 내년도에 CXL이 성과 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CXL 요거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빠르거든. HBM3E 이것도 고대역폭 메모리, CXL도 고대역폭 메모리. 요거는 링크로 걸어 들어가는 거고 얘는 바로 그 옆에서 붙여놓는 거고. 물론 이제 이쪽이 먼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확장하는 그런 타이밍이니까. 그러니까 확장하는 타이밍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SK하이닉스가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는 CX를 하고 있다라는 거. HBM 관련되어 있어서 삼성전자는 하고 있었는데 등한시한 거지. SK하이닉스는 HBM3E, HBM에 대해서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해서 더 집중한 거고. 집중한 부분과 등한시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해야 될 일은 뭐죠? CX에 성과 낸대잖아? 이 CX를 완벽하게 미리 선점을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HBM3E잖아요. 요게 이제 5세대, 6세대로 넘어가야지 이쪽에서는 훨씬 더 기술 개발을 먼저 해요. 수율도 올려야 되고 HBM3E 펄테스트 관련되어 있어서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수율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SK하이닉스는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SK하이닉스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너무 빠져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그런 여건이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다른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미국은 지금 신고가 간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대만도 지금 막 올라오고 일본도 다 올라오고 있는 그런 여건인데 우리나라만 못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꼭 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산다면은 지금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매매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시장에 대한 여건을 설명할 때에는 전체 시장이 이렇게 크게 선행하는 이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나와요. 선행하는 포인트가 나와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에. 지금 주식하는 사람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코인을 하고 있고요. 미장으로 가고 미국장으로 가고 뭐 아니면은 중학게임이 되고 있고 일학게임이 되고 지금 한국의 국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요 기사에 대한 부분에 제일 중점으로 온 거는 요거예요. CXL 요거 성과를 낸다. 그러면 SK하이닉스도 CXL 관련되어 있는 제가 CXL 관련되어 있는 종목 네오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오셈은 오늘 주가가 꽤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저는 네오셈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수익을 챙기기도 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아니면 SK하이닉스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유리한 부분에 소부장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야 돼. 확장시키는 부분을 함께 해야지. 함께 해야 되니까 구독을 해놓으시고 알림 설정을 꼭 해놓고 물론 알림 설정이 안 나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 유튜브에 글을 올리거나 하면 하루에 3개뿐이 안 나가요. 4번째가 될 수도 있잖아요. 동영상 올리고 또 올리고 올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그게 4번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알림이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당정, 정부를 얘기하고 정책 입안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도체 특별법 합의 직접 보조금의 길 열었다.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특별법 마련, 잠정 합의, 재정 지원, 포괄적 규정 담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마련하는데 이 마련에 잠정 합의를 했다. 합의 다 된 건 아니고 잠정 합의예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고 여기에서도 삼성 파워들이 격불제나 들어오고 그리고 삼성이 지금 움직이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
만들어지면서 지수 2600포인트 딱 올라오고 현재 시장이 불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잘 움직이지 않는 종목도 훈풍이 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잘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서 따뜻한 바람, 훈풍이 불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움직이지 않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떨까? 힘들어요. 주가 마이너스 나가지고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손이 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팔아도 마이너스, 안 팔아도 마이너스잖아. 만약에 15%다 그러면 팔아도 15% 손실 난 거고 안 팔았기 때문에 손실 안 났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죠. 안 팔아도 15% 손실이잖아. 근데 이게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야. 그럼 그걸 더 사야지. 기대감이 없는 종목이야. 교체를 해야지. 요까지 이해가 되나요? 요까지 이해가 되면 하트 한번 눌러주시고 IMF 내년도 경제 성장률 3.2%로 유지. 그나마 당행 아니에요. 세계 경제 성장률 3.2% 전망. 내년에도 같은 수준의 성장률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행이다. 물론 더 올라오면 좋지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그래 어쨌든 유지만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지금 고갈되어 있는 상황이고 잠재 성장률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줄으면 안 돼요. 잠재적 부분 안쪽에 힘이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IMF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글로벌 세계 경제 전망 3.2%를 유지하니까 지금보다 나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움직이지 못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유지되는 그런 여건에서 올라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견딜만 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인도서 4조 5천억 끌어모은 현대차. 그럼 인도에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스몰캡들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미드 스몰캡 미국이 B컷 이후 경기 연착륙에 대한 준비 시작을 했고 예상보다 견조한 경기 흐름의 컷 효과 B컷 효과는 국내 증시에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만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행보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이런 쪽은 외국인 기관의 매수 상위 자리에 굳건히 지키고 있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팔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은 사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지금?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개별 모멘텀으로 돌파해야 되는 게 맞죠. 개별 모멘텀 돌파에 이쪽에 집중해야 되는 거 맞죠. 제가 자료에 대한 부분은 다 준비해서 하나씩 불러드리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인도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서 움직이는 것들 제가 보기에는 요거 우수 AMS 얘도 지금 인도 시장에 대해서 우수 인디아 자회사 고객사와 함께 성장을 지속 이런 부분에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오잖아. 봐야 돼요 진짜. 각각의 종목으로 움직인다 개별 모멘텀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개별 모멘텀인 거야. SK하이닉스도 개별 모멘텀입니다. 대형주의 개별 모멘텀보다는 중소형주의 개별 모멘텀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 이제 이해되나요? 그럼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게 맞죠, 그죠? 개별 모멘텀에 돌파해야 되고 10월 말, 11월, 12월 달 이때 뭘 투자해야 돼요? 개별 모멘텀으로. 그러면서 배당에 대한 여건도 개별 모멘텀인 거. 밸류업 프로그램 다 해놓고 이것도 수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뒤로 미룬다. 그럼 배당도 뒤로 미루나? 아니잖아요. 뉴스 나왔잖아요. 밸류업 지수 뒤로 미룰 수도 있다. 밸류업 지수가 뒤로 밀리는 거지 배당이 뒤로 밀리는 건 아니잖아. 배당조차도 각각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